안녕하세요. 풋살의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 모셨는데요. 한준희 해설위원, 김태룡 해설위원, 골닷컴의 김현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현민 기자님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소속은 없으세요? 골닷컴의 김현민 기자입니다. 네. 예. 오늘 이 지난 라운드에서 무지하게 많이 맞춘 경이적인 이 박찬하 해설위원이 이제 오늘은 안 나오고 너무 많이 맞춰서 뺐어요. 그런 건가요? 그럼 여기 많이 그리고, 맞추면 빠지는 건가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김현민 기자가 오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해외 축구계의 정말 최고의 지식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자기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매우 불안해요.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진짜 자기소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자기소개 아닌 건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글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박찬하 해설위원의 경기 적중률이 굉장했죠.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일에 있었던 경기죠. 본머스 대 토트넘, 스완지 대 와포드의 경기를 박찬하 해설이 마쳤습니다. 24일 첼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예상외로 첼시의 대승으로 경기가 끝났고요. 22일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모든 해설위원이 마쳤습니다. 23일 세비야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예상외로 세비야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고요. 같은 날이죠. 바이에른 뮌헨 대 보르시아 뮌헨글라드바흐의 경기는 세 분 모두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마쳤습니다. 국내 경기로 넘어가서 22일 울산 대 전북의 경기는 박찬하 해설이 무승부를 맞춰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대 전남의 경기는 제주의 승리로 저 빼고 모든 해설위원분들이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예측 결과 만족하시나요? 너무 쉬운 것만 맞췄다. 저랑 김태룡 위원이 똑같거든요, 지금. 네, 똑같았어요. 세 경기를 맞췄는데 이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제주.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 3개 맞췄는데 네. 이 3개 제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3대 0이에요. 저는 뭐 지난주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기 보르시아 멘셴글라드바흐인데 또 뮌헨글라드바흐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는 뮌헨글라드바흐로 갑시다. 아이콘에 뮌헨글라드바흐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아직도 뮌헨으로 돼 있어요? 독일 현지 발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멘셴글라드바흐. 네? 멘셴글라드바흐. 이분이 얼마나 맞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소한 거 신경은 엄청나게 쓰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또 두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예측으로 29일 경기죠. 만나면 명승부가 펼쳐지는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인데 이 레스터시티가 일단 조금 궁금한 건 있어요.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마치 강등만 당하지 말자 주의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 다시 이 무대를 밟아보겠냐. 챔피언스 리그는 정말 우리의 목표다. 약간 그런 신용이 레스터시티에게 약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레스터시티가 참 두 가지 얼굴을 가지는 느낌이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금 3연승으로 거의 이제 16강 확정했고 리그에서는 여전히 어려운데 일단 토트넘은 어느 정도 부상자 복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해리 케인도 돌아올 수 있고 토비 알더베르트도 돌아올 수 있고 물론 이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토트넘이 이번 경기 이길 것 같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여전히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물론 챔피언스 리그 일정에 대한 부담감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지금 현재 포커스는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레스터는 스타일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토트넘의 승 예상합니다. 김태룡 의원이 이제 풋살을 3번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는 요령이 살았어요. 지금 딱 이제 정말 서론, 본론, 결론 딱 거의 한 1분 30초 이거 안 넘기는 것 같아요. 1분 된 것 같아요. 1분. 이게 아주 모범적인 자세거든요. 그런가요? 한번 해보세요. 레스터가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거기가 이번 시즌 원정 4전 전패를 당하고 있고요. 뭐 토트넘이 최근에 거기가 승리를 못 거두고 있지만은 그게 다 원정 4연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이번 시즌 레스터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모건하고 후투가 캉테가 그러니까 앞에서 보호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침투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요. 빠른 침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트넘은 빠른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토트넘 승리로 예상을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터가 3승을 해서 매우 16강 진출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유력해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3승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 뭐 3패하거나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요번이 또 코펜하겐전 아닙니까? 코펜하겐 그렇죠. 이제 원정인데 여기까지는 정말 챔피언스리그에 저는 올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토트넘으로서도 이제는 정말 1승이 시급해진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어떤 두 팀의 목표의식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그래도 조금 앞선다. 그리고 역시 토트넘 홈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도 토트넘 승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레스터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 챔피언스리그 바로 전 리그 경기에서는 대패를 다 했어요. 3경기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인데 지금 리그는 정말 잔류만 하면 된다. 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근데 사실 이게 냉정한 갖고 있는 전력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격수들이 이번 시즌 뭐 슬리만이나 보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또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된 것 같아요. 확실한 지난 시즌의 그런 플랜 A가 지금은 약간 좀 어수선해져서 그냥 원래 하던 걸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원래도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캉테는 빠지고 공격수는 좋은 선수가 네. 보강이 됐지만은 그것이 팀의 정체성을 오히려 애매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두 대회를 다 동시에 올인하기에는 레스터는 한계가 있는 팀이다.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하는 팀들이 전력적인 면이나 그리고 이 레스터의 스타일이 좀 익숙지도 않으니까 뭐 지난 시즌 레스터를 경험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더 경기력이 나은 것 같아요. 받아주시죠. 네, 제가 받았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한 김현민 해설을 포함해 모든 해설분들이 토트넘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요럴 때 황민아 씨가 레스터 승으로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요? 요럴 때. 네, 제가 그럼 레스터. 억지로 지금 별로 싫죠 지금. 아니 요럴 때 네. 선택지가 또 있어요. 무승부로 무승부도 해주죠. 아, 무승부. 예. 저 무승부 할래요. 네. 가능성도 있어요. 네. 황민아 해설이요 무승부. 무승부. 네. 무승부. 네. 네, 11월로 넘어가서 1일 경기입니다. 스토크 대 스완지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예상하신다면요? 스토크 시티가 최근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아주. 네. 반면에 스완지는 여전히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세요? 스토크가 지금 이제 2연승이죠. 2연승 거두면서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우선 이 삼선 쪽에 안정감이 좀 생기면서 동시에 수비도 살아나고 공격도 살아나고 그리고 샤키리가 부상 복귀로 이제 되면서 공격 다 살아났습니다. 지난 시즌에 잘 됐던 이런 쇼펜식 게임도 되고 조엘런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저는 스토크가 여전히 유리할 것 같은데 스완지가 뭐 감독 바뀌고 뭐 지난 경기에서 뭐 교체로 공격수도 또 2명도 투톱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여전히 공격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괴력, 수비의 안정성 모든 면에서 볼 때 저는 스토크 시티의 승리 예상합니다. 예, 뭐 그 샤키리가 일단 돌아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키워드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뽑자면은 그 최근 4경기 패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랜트 골키퍼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점이 2실점밖에 없거든요. 특히 최근 2경기는 아예 실점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공수 안정성 부분에서 스토크가 앞서고 스완지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플랜을 잡지 못한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그 스토크 홈 경기다 보니까 스토크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거를 각설하고 이 두 팀은 사실 올 시즌 전체로만 보면 스토크도 요즘 좋아지기는 했지만 사실 어려운 시즌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고 스완지는 뭐 계속 지금도 이제 어려운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 팀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럴 때는 홈팀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다 각설하고 스토크의 홈 경기이니만큼 스토크가 조금 더 유리하다. 저도 스토크 승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스완지가 원정에서 1승 3패인데 그 1승이 이번 시즌 첫 그러니까 승격팀 번리하고의 경기였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한다면은 더더욱 스토크의 승리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김현민 기자가 입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지금 말이 안 끝난 거야. 네. 뭔가 할 말이 더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외우셨죠? 결론은 스토크. 네. 올 스토크. 네, 올 스토크. 그러면 저도 얹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아니 이럴 때 이제 기성용 선수의 골로 뭐 스완지 이럴 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 골로 스완지 승이 될까요? 과연? 그럼 저는 또 여기 3대 1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다 같이 나올 때는 네. 이제 황민아 씨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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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저는 정도는 있어야죠. 네. 계속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황민아 반대로 이길 수도 씨는 있잖아요. 황민아 씨 확률이 선택지가 더 많아요. 네. 아 그래요? 우리는 이제 무승부? 똑같은데 황민아 씨는 무승부도 있고 네. 반대쪽 승리도 있으니까 네. 항상 유리해요. 네. 유리한 저 거 수완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유리한 것 같아요. 약간 중국식 계산법 같은데. 네. 다음은 31일 경기죠. 사우스햄턴 대 첼시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그 이번 주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 경기는 이 경기일 것 같아요. 이 두 팀이 지금 공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첼시는 정말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저희의 그 성적을 나쁘게 만든 이 주범이 맨유라고 그래야 될지 첼시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첼시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첼시의 지금 콘테 감독 특히 3백의 분위기가 아주 고조에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사우스햄튼전은 원정인데다가 사우스햄튼도 요즘 이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또 감독의 축구가 이제 사우스햄튼도 잘 녹아든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어려운 경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경기가 이번 라운드 대상 중에 가장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사우스햄튼이 클로드 퓨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빠르게 스타일을 좀 만든 것 같고 중원에서 이런 패싱 게임 볼 조율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뭐 로메오도 중심 잘 잡고 있고요. 공격 옵션 또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우선은 사우스햄튼이 점유율을 잃었을 때는 생각보다 힘을 발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첼시가 또 누굽니까? 요즘에 가장을 이겨내서 섹시한 팀 아닙니까? 네. 섹시 풋볼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올 시즌 첼시에 현재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최근 3경기 이렇게 3백으로 치르면서 지공할 때나 속공할 때나 뭐 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정이지만 저는 그래도 첼시 승 예상합니다. 원정이지만 첼시 승. 네. 물론 이제 섹시 풋볼은 예전에 첼시를 가리키던 표현은 아니었죠. 네.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 축구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의 첼시를 섹시하다고 표현한 김태룡 위원, 창의적이었어요. 저 좋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나중에 써먹을게요. 첼시 요즘 섹시하다. 오케이. 그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저도 이게 상당히 진짜 까다로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최근 사우스햄튼 수비가 워낙 좋거든요. 그러니까 5경기에서 단 2실점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쨌건 이 경기가 사우스햄튼 홈이고 반다이크 선수나 로메오 같은 선수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드몬드도 역습 시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 골도 넣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2승 2무 무패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첼시가 물론 지난 경기 때 그 맨유를 꺾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3백으로 원정에서 상대한 거는 좀 약팀을 상대를 한 게 있고요. 2승 1무 1패예요, 원정 성적이. 그런데 그중 2승이 이제 헐시티 이런 팀한테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 헐시티 관계자들이 풋살을 볼 수도 있어요. 헐시티 이런 팀들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헐시티에서 항의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와포드와 헐시티 승격 팀들. 그래서 와포드는 물론 지난 시즌 승격 팀이지만요. 갓 승격한 팀들과 그리고 스완지한테는 무승부. 예. 호랑이 하나만 물어요. 어쨌든 지금 첼시 승 무승부인데 저는 김태룡 위원 따라갔다가 사실은 지난주에 성적이 안 좋아서 김태룡 위원을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 마느냐가 매우 지금 고민이 되는데 제가 애초에 그냥 생각했던 것대로 가면은 저도 첼시 승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물론 반다이크 선수가 지금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에요. 요즘의 어떤 폼으로 봤을 때. 그것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첼시를 상대로 득점을 터뜨리기는 저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찰리 오스틴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좀 많은 팀이고 물론 네이선 레드먼드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첼시의 최근 모습을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에게는 거의 뭐 무실점으로 막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런 상황이라면 첼시가 그래도 사우스햄튼의 득점보다는 한 골이라도 많이 뽑아내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근소하지만 저도 첼시 승. 그러나 김태룡과 같이 갔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감을 느끼면서 어쨌든 승승 무승부입니다. 축설 3회 만에 불안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네요. 아니 지금까지 이 성적이요. 박찬하 씨가 11경기를 마쳤어요. 68%네. 한준희 씨가 10경기를 마쳤고요.
그 김태룡 씨가 8경기거든요. 50%네요, 저는. 네. 그래도 16경기 중에 8경기니까 반타작은 했어요. 이번 주가 중요하네요. 이번 주가 이제 네. 승부인데 여기서 과연 제가 김태룡 씨 근데 이제 그 세 번째는 뭔가 김태룡 씨도 하지 않겠나. 지금 번갈아 하고 있잖아요. 제가 1라운드 잘했고 2라운드에 박찬하 위원이 잘했으니까 3라운드는 그래도 김태룡 위원이 3, 세 번째는 좀 하지 않겠나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3라운드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이제 스스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쉬는 주에. 참고로 그 오늘 새벽에 열린 리그컵에서 사우스햄튼은 위진들을 내보내고 이겼고요. 첼시는 약간 주전급들도 나왔는데 패했습니다. 예. 맞아요. 첼시가 주전급 소모가 조금 더 많았고 사우스햄튼의 다음 이제 리그컵 상대가 아스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김현민 기자는 고려를 하셨다. 거기다가 기세가 한풀 꺾이지 않았을까 첼시가 지면서 웨스트햄한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첼시가 요즘 잘 되기는 잘 됐는데 또 몇 경기 너무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좀 텀도 길었잖아요. 확실히 준비할 수 있는 텀도 첼시는. 저는 안 바꿀래요. 저도 뭐 김태룡이 뭐라고 했건 상관없이 저도 그냥 첼시 승으로 할래. 네, 두 분이 첼시 승, 김현민 기자님이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고요.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김태룡 해설님 때문에 저 무승부 할래요. 그러니까 저분은 김태룡 의원의 적중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뭐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 뭐. 이미 김태룡 의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내부자네요. 내부자네. 섹시한 첼시라고 하셔가지고. 섹시한 첼시 싫어요? 좋아요. 너무 좋았는데 듣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섹시한 첼시는 좋은데 승부에는 무승부로 예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9일로 돌아가서 민헨이라는 거대함을 만난 아우크스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김태룡 의원의 날이 가고 김현민 기자의 날이 왔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은 혹시 발음 어떻게 해요, 독일에서? 바이에른 뮌헨. 그것도 좀 다르네요. 바이에른 뮌헨. 이게 그러면 과거에는 체하 발음, 그 CH 발음이 해누 됐었는데 이게 갈수록 슈엔처럼 바뀌고 있거든요. 그 독일에 뭐 몇십 년 살았어요? 아니요. 어떻게 갈수록 바뀐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독일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가 외국어 표기법 할 때 이제 체하 발음을 해누로 적기 시작했던 건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게 그게 적용이 안 된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언어 음성의 변화가 좀 오고 있다. 우리 말도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 좀 바뀌는 말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독일 축구에 대해서는 한 3시간을 혼자 떠들어도 계속 떠들 수 있는 이 김현민 기자가 오셨는데 이 아우크스부르크와 바이에른 뮌헨은 그거는 김태룡 의원이 또 사실 중계를 했어요. 오늘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봤었는데 시동원 선수가 너무 멋진 골을 넣기는 했지만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전체적으로는 힘도 제대로 못 쓰고 좀 지동원 선수의 멋진 골을 제외하면은 패한 인상인데 그것이 이게 또 만나게 됐거든요. 지금 주말에 재현이 될까요? 저는 재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그가 아우크스부르크가 너무 그 결장자가 많아요. 부상 결장자가 많은데 물론 그가 핀보가스 선수가 돌아온다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카이유비 그리고 보바디아 그리고 수비 쪽에는 하우레우까지 부상을 당해가지고 전력 누수가 강하다 보니까 바이에른을 상대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그 더크 슈스터 감독이 이제 롱볼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난 시즌에도 포칼에서 붙었었거든요. 근데 3경기 다 패했었고요. 오늘 또 포칼 패했고요. 4경기 다 바이에른 뮌헨한테는 조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하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쉽게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우크스부르크는 오늘 포칼 경기 때 주전급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반면에 그 바이에른 뮌헨은 많이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1.5군에서 1.6군 정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적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그냥 논의할 것도 없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왠지 오지 않아요? 전혀 의의 없습니다. 100% 공감하고요. 별다른 코멘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력의 차이가. 그래도 우리 저 구자철 선수, 지동원 선수도 있는 팀이니까 그렇죠. 오늘 해설한 또 해설자로서 아우크스부르크에 지금 문제가 좀 뭔 것 같아요. 전반전에 슈팅도 한 차례도 없었고 공격다운 공격도 없었고
그리고 후반전에 약간 달라진 점은 있었어요. 딱 하나 역습 패턴이 뭐 볼 들어갔던 그 장면인데 바이에른이 뭐 알쿠스부르크 수비가 많긴 했습니다만 가운데 공략을 나름 편안하게 했었고 그런데 후반전에 조금 아쿠스가 각성을 해서 본인들의 페널티 어리어 바로 위에서 거기서 끊어낸 거를 이렇게 한 번에 때리더라고요. 지동원 선수가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을 갖고 그리고 그 패턴으로 득점도 만들었는데 부상자가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지금 공격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공격은 구자철, 지동원, 이 패턴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뭐 리그 경기에서 다시 만나는 것도 오히려 아쿠스에게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김태룡 의원에게 질문 하나 또 하면은 아우크스부르크가 많이 내려와서 두 줄 수비를 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편안하게 공격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이사이 포지셔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경기를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들이 숫자는 많이 쌓아놓는데 반응, 적극성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볼을 뭐 티아고 알칸타라나 그런 패신력 좋은 선수들이 잡았을 때 사이사이로 되게 바이에른 뮌헨 선수 역시 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두 줄과는 다르네요. 아, 그럼요. 거기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안쪽으로 침투를 전혀 못하고 바깥에서 빙빙 돌리기만 했는데 두 줄 세워도 안쪽으로 다 들어갔다. 아우크스부르크에게는.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는 원래 그래요? 수비를 작정하고 나왔을 때도 그렇게 움직임이 느리고 하면서 그렇게 침투를 많이 허용하나요? 그러니까 그 바이에르 감독이 한참 이제 물이 올랐었을 때 그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그 지지난 시즌하고 그리고 세 시즌 전에 1승씩을 거둔 팀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직 좀 팀이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센터백 라인이 여름에 싹 갈렸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클라반도 이적을 했고 홍종호 선수도 이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호흡이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비 많이 세웠다고 수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오늘 김태룡 의원 중계로 저도 그런 경기를 봤어요. 근데 두 줄 수비 세워서 아틀레티코처럼 포지셔닝 딱 하면서 압박 커버 완벽하게 되고 그거는 진짜 견고한 느낌이 있는데 숫자는 많지만 아쿠스부르크는 내내 끌려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저도 재현될 거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또 게다가 주중 이 포칼에서 또 주전들이 많이 쉬었잖아요. 네, 바이에른 뮌헨은 그러고 뭐 두 팀도 돌릴 수 있는 팀이니까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가 특히 이 정도로 득점 찬스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바이에른 상대로 역시 골을 일단 넣기가 그거 자체가 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바이에른 만장일치 승입니다. 네. 그럼 만약 경기의 점수 차가 어떻게 날까요? 점수까지 해보세요. 저는 그냥 2대0. 2대0. 3대0. 네. 2.5대 0은 없죠. 반올림에서 3대0. 3대0. 네. 그럼 저 2대0 할게요. 2대 0 대 3대 0이죠, 그럼. 아니, 김현민 기자 하고 뭐 두 분이 알아요, 원래? 아니요. 원래 뉴페이스 따라가시고 그러니까. 여기 박찬하 해설위원님 자리. 여기가 잘 맞춘 차이. 자리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 네, 그러면 그런 거구나.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저희 확인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렇게 된 포메이션 한번 바꿔봐야겠어요. 네. 네. 다음 날인 30일에는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더비로 독일 최대의 매치 중 하나인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대 샬케의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대결이 기대되는데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네, 독일 축구에서는 이 경기를 빼고는 독일 축구를 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도르트문트 대 샬케. 도르트문트는 최근 좀 안 좋고 사실. 샬케는 이제 뭔가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이제는 좀 좋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비교 체험 극과 극이거든요.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최근 그 분데스리가 3경기에서 2무 1패로 아직 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샬케는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3백을 처음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백스리로 그 전환한 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그 샬케 같은 경우는 최근 부상자도 이제 뭐 엠볼로하고 코케 큰 부상 제외하고는 없는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게레이루, 슈멜처 그리고 뭐 로이스, 슈얼레에다가 또 그러니까 플리시치하고 오바메양도 출전 여부가 반반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약간 연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식의 그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뭐
그 도르트문트는 오늘 새벽에 펼쳐진 그 포칼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런 접전을 펼치면서 체력 소모도 있고, 반면에 샬케 같은 경우는 90분에 딱 경기를 끝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은데, 이게 어쨌건 도르트문트 홈 경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 오바메양이 샬케 킬러거든요. 그래서 오바메양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도르트문트 승리. 못 나오면은 무승부가 되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요. 오바메양 아니라 그 누구라도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여기서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 도르트문트 승? 저는 연막이라고 봅니다. 오바메양 그 부상 얘기는. 근데 저 질문 있어요. 그 샬케가 도르트문트 홈에서도 간간히 근 한 5, 6년 안에도 뭐 클롭 감독 있을 때도 가끔씩 샬케가 이기지 않나요? 근데 최근 그 다섯 경기 그 도르트문트 홈에서의 맞대결 전적은 3승 1무 1패입니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앞서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어쨌건 3대2로 승리를 했었고요. 샬케가 2번 더 잡은 시즌도 있지 않았나요? 몇 년 전에? 그거는 이제 그 클롭 감독이 아직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에. 그럴 때 그랬던 거고요. 최근에는 5시즌 동안 없습니다. 아니 뭔가 이제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하려고 샬케가 이긴 적들이 있었다. 실제로 도르트문트 홈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승부 예상합니다. 결론이 아주 간명하게 지금. 김현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르트문트가 지금 불안 요소가 조금 있고, 물론 뭐 오바메양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수비 쪽에 역시 또 문제점 많고. 근데 물론 샬케가 엠볼로 빠지긴 했지만 코노플리앙카 쪽으로 또 활용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이스나 고레츠카 미드필더도 요즘에 또 퍼포먼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샬케가 좀 안전하게 하다가 측면 쪽 역습 활용한다면 또 충분히 지금 불안한 도르트문트 후방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실점 가능성도 여전히 높겠지만 승점은 샬케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하세요. 이 정보를 더 듣고 저도 결정할래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권과 측면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샬케 같은 경우는 3백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면 수비 쪽에서 조금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이제 도르트문트는 그 최근에 홈메스가 빠지면서부터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8실점 중에 5실점이 다 세트피스에서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제공권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샬케가 최근에 원톱으로 디산토를 쓰면서 좀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그 마인츠 경기에서도 디산토가 제공권을 거의 공중볼 획득을 8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2골을 도왔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승기를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라운드 도르트문트도 세트피스 실점을 많이 했죠. 경기 후에 보니까 감독 인터뷰에서도 세트피스를 뭐 이렇게 2개나 내주는 거는 뭐 정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도르트문트 승.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현민 기자 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와이프가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이기지 않겠냐라고 아까 얘기했던 게 일단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또 대신해서야 되겠어요. 그 얘기를 일단 따라야지. 그런데 일단 뭐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저는 김현민 기자 말씀하신 그 측면의 싸움과 제공권의 싸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강점이 좀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르트문트를 그래도 조금 더 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슈얼레 선수라든가 로이스 선수가 없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에게 도르트문트가 팀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역시 젊은 선수들이 꾸준하지는 못해서 최근에 좀 기복이 나타났고 어떤 결정력에 좀 미숙한 측면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경기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의 폭발력이 뭔가 홈에서 게다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것을 약간 뒤엎으려 하는 어떤 의지가 분명히 발현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경기 흐름이 이 빠른 스피드를 가진 어떤 측면의 공격이 조금 더 뚫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한 골 정도 더 많이 넣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서 이번에는 김태룡 의원을 선택하지 않고 김현민 기자를 선택을 했는데, 황민아 씨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저 한 의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도르트문트 승 들고 싶거든요. 근데 김태룡 의원님 너무 불쌍해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고 본격적인 갈등을 멀어질 것 같아 진짜. 이미 멀어졌어요. 멀었네요. 가자.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한 거리 수치예요. 어떡하죠? 어떡하지? 아니 근데 여기 일치가 안 나왔을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부터 공연이 일치가 안 나왔는데도 그
한 명 있는 쪽에 편을 들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재미를 좀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네. 이 참여도를 지금 늘리셔가지고 사실 괜히 공연이 위험한 길을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가죠 지금. 이제 저. 안 하셔도 돼요. 네, 저.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할래요. 그래도 이미 멀어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네, 그러면 김현민, 한준희 해설이 도르트문트 승리 예상하셨고요. 김태룡 해설이랑 저랑 무승부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멀어졌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네, 같은 날이죠. 호펜하임 대 헤르트 베를린의 경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경기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 제외하고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잘하는 팀들이 라이프치히, 호펜하임, 헤르타 베를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패배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쾰른까지 있거든요. 이 가운데 특히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지만은 호펜하임과 라이프치히도 지금 무패죠. 예. 예, 바이에른 뮌헨이 6승 2무인가요?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호펜하임이 라이프치히가 5승 3무, 호펜하임이 4승 3무. 네, 맞습니다. 저 잘 외우죠. 예. 하여튼 지금 다 무패 팀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헤르타 베를린도 무패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지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뭐 이비세비치 선수의 또 네. 득점포를 앞세워서 승점은 도리어 더 높죠. 그렇죠. 헤르타가 오히려 호펜하임보다 한 계단 위에 네. 있습니다. 지금 이 대결은 그래서 빅네임의 대결이 아니지만 현재 분데스리가 구도의 상위권 경쟁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역시 분데스리가의 뭐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그러니까 양 팀 모두 진짜 현재 구단 역대 최고 승점을 8라운드 기준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라이프치히도 뭐 승격팀 최고 기록이던데. 예, 그 데뷔 승격팀의 최고 다 승- 기록이네요, 예, 그러면은. 예, 그러고 있는데요. 저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 그러니까 호펜하임 승리를 예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포칼 경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겔스만 감독 부임 후에 호펜하임이 홈에서 7승 3무 1패인데 그 1패도 시즌 그 최종전 아무 의미 없는 경기에서 샬케하고 이미 잔류도 확정된 상태에서 샬케에게 패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 첫 4경기 무승부였다가 최근 4연승을 달렸거든요. 그래서 워낙 기세가 좋아서 저는 이게 창과 방패의 대결에 조금 가까워요. 호펜하임이 그렇죠. 창이고 약간 헤르타가 그가 방패에 가까운데 그러면 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새벽 그 포칼 경기에서 호펜하임은 쾰른한테 승부차기다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120분을 뛰었습니다. 반면에 그 헤르타는 하루 전날 이제 쌍파울리하고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거기 2대0으로 승리를 쉽게 했고요. 체력 소모는 적고 호펜하임은 거기다 주전들을 다 내보냈거든요. 쾰른전에. 그럼에도 패했고 그러다 보면 약간 기세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만 헤르타의 수비 그 방패가 조금 더 힘을 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무승부로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승부시라는 거죠. 네. 포칼의 영향을 두 팀이 다 받는데 이 상황은 헤르타에게 긍정적이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선이 무승부. 네. 무승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호펜하임이 수비 짜임새보다는 중원 짜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풀백 선수들도 뭐 톨리안이었나요? 네. 풀백이 그렇죠. 굉장히 가운데 쪽으로 많이 영향력 뿜어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공격적인 힘이 좀 받는 것 같은데 이 헤르타 베를린은 잘 뛰던데요. 네, 활동량이 정말 왕성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차원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포칼이라는 그런 결과 경기 내용에 좀 변수가 있어서 그래도 체력적으로 역시 왕성함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 헤르타 베를린이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원정 가서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무승부 예상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뭔가 제가 다르게 해야 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 헤르타 베를린 승. 오. 헤르타 베를린 승. 왜 그러냐면 호펜하임이 이 전체 분데스리가를 통틀어서요. 바이에른 뮌헨 아마 거의 다음 가는 수준으로 슈팅이라든가 이런 걸 예, 많이 하는 팀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높은 편이에요. 예. 반면에 헤르타 베를린은 점유율도 좀 하위권이고 예, 맞습니다. 아주 실속형이에요. 예. 근데 이 호펜하임의 문제는 뭐냐면, 근데 라이프치히와 호펜하임이 조금 또 다른 게 뭐냐면, 라이프치히는 슈팅을 많이 하고 슈팅 허용은 적어요. 반면에 호펜하임은 자신들은 슈팅을 무지하게 많이 하지만 허용 또한 무지하게 많아요. 예. 저는 이 스타일, 이 호펜하임의 이 강약점이라면 헤르타가 오히려 잘 먹힐 수 있는 둘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스타일상에. 뭔가 헤르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형태로 경기를 하면 물론 이제 뭐 정교함이나 수준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헤르타의 효율 축구, 실리 축구가 오히려 호펜하임의 약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뭐 김현민 기자 지적해 주셨듯이 포칼에서의 어떤 휴식일의 차이라든가 이 상황적인 차이까지 결부를 하면 저는 헤르타에다가 두 분 무승부에다가 약간 더 헤르타한테 점수를 얹어줘서 아예 헤르타 승. 네. 이비스비치가 친정팀의 철퇴를 날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헤르타 베를린이요, 재활 공장이에요. 예, 이게 각 팀에서 예전에 좀 실패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많아졌거나 한 선수들이 꽤 많이 모여서 이 재활에 성공한 팀이 예. 헤르타 베를린입니다. 네. 근데 진짜 한 의원님 말씀 대로 흐름 흘러가면은 스코어 차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단 헤르타가 하나 먼저 넣기 시작하면. 네, 확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이거 진짜 왜 바꾸실 거예요? 아니 안 바꿀 거예요. 근데 일부러 안 바꿔요. 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낄래요. 어떻게 끼려고요? 저 한의원님한테요. 헤르타 승? 네. 그러니까 황민아 씨는 많이 와도 여기까지만 와요. 딱 여기까지. 여기 너무 멀어요. 여기로는 안 가요. 여기로는. 멀어요. 아, 다음에 여기 앉아주세요. 다다음 주에. 아니 SNS 차단할 거예요. 안 돼요. 아, 네. 김현민, 김태릉 해설이 컵대회를 고려하여 무승부를 예상하셨고요. 한준희 해설과 저는 헤르타 베를린의 승리에 손을 들었습니다. 네, 같은 날이, 이어서 바르샤의 부상 고민이 점점 길어져가는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저희가 이제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경기입니다. 어쨌든 1차전 0대4의 패배를 안고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홈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주말 경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하는 건 쉽지 않은데 바르셀로나가 수비 쪽에 부상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1차전 뭐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나 변수가 많았던, 어떻게 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던 경기인데 준비할 시간이 썩 많진 않고 또 맨체스터 시티의 현재 흐름이 또 좋지는 않지만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근소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바르셀로나 쪽에 수비 쪽에 불안이 너무나 많고, 반면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 시간 동안 굉장히 준비를 또 잘할 것 같고, 뭐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사고 같은 변수들이 뭐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팀 컨디션이 맨체스터 시티 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바르셀로나의 부상자가 많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어쨌건 포백은 정상적으로 꾸릴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꾸릴 수는 있죠. 예, 아직까지는 네. 세르지, 디뉴, 그리고 중앙에 마스체라노, 움티티까지 딱 4명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MSN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가 맨체스터 시티한테 5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요. 맞대결에서.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한테 약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디테일의 차이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이 저 김태룡 씨 저 전매 특허 용어인데 예. 스타일이 유사하면 디테일의 차이에서 승부를 네. 갈린다. 디테일은 바르셀로나가 한 급 위의 팀이다. 예. 근데 이번에는 디테일이 안 먹히나 보죠? 조금은 다른 스타일로 경기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경기 때 했던 것들, 물론 후반에 퇴장 발생하면서 그때 확 게임이 사실상 끝나버렸지만 전반전은 나름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체스터 시티가. 그래서 이번 경기도 사실 전술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뭐 변형 세리를 쓰든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경기 중에 줄 수 있다면 카드는 맨체스터 시티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 변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그 3백을 지난 주말 경기 때 썼잖아요. 하지만은 그게 제대로 통하지를 않았었거든요. 도리어 그게 더 혼란을 가져다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톤스 패스 실수로 결국은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었고요. 아직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는 팀이 좀 덜 완성된 느낌이에요. 좀 더 그러니까 조직력, 변칙을 쓰려면은 팀이 진짜 완성이 되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변칙 쓰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하면은 바르셀로나한테 확실하게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상자라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비 쪽에 그러면은 여전히 바르셀로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 녹화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도 맨시티는 또 졌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리그컵에서. 근데 지금 계속 어쨌든 이제 주말 경기 맨시티 결과를 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안 좋은 결과가 이어지면서 무리뉴 감독 비슷하게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의 위기 수위도 약간씩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저의 어쨌든 이 개인적인 이
예상은 맨시티 승, 바르셀로나 승이죠. 저는 무승부. 아주 민주적으로. 네. 저는 일단 바르셀로나가 포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니에스타 선수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영향은 클 거라고 봅니다. 이니에스타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도 이니에스타가 좋았을 때만큼의 모습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카드는 있기는. 네. 안드레 고메스도 있고 투란도 있을 거고 하피냐도 있을 거고 데니스 수아레스도 있을 텐데 누가 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니에스타만큼 경기를 풀어가면서 MSN에게 유익함을 제공해 주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MSN의 화력 자체 그리고 이 연계성 자체가 이니에스타의 부재로 인해서 조금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려한다면은 의외로 이 경기가 양 팀 모두가 조금 좀 지루한 그러니까 뭔가 좀 크게 마무리를 확 깨끗하게 짓지 못하면서 좀 지리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무승부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정이 지금 어려워요. 예. 지금 부상자도 많이 빈발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3연승을 해놓은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이 맨체스터 시티 원정만큼은 조금 여기서는 정말 총력을 다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저는 바르셀로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맨시티가 이기기까지는 또 역시 좀 비슷하게 험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평하게 무승부. 맨시티도 원정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또 원정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 점들 고려하면은 맨시티라고 딱히 그 일정이 좋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 무승부. 저는 승. 예. 여기는 맨시티 승. 컵 대회 때 지금 맨유에게 지긴 했지만 뭐 어린이들 많이 뛰었고. 그렇긴 하죠. 그리고 김현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 3백에 대한 물론 불안정성은 있지만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도 하면서 경기를 거듭될수록 긍정적으로 조금씩은 나아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뭐 바꾸지 않습니다. 맨시티 승. 저도 바꾸지 않습니다. 기자님 바꾸신 거예요? 아니요. 안 바꾸신 거죠? 네. 네, 김태룡 해설이 맨체스터 시티 승리 예상하셨고요. 한준희 해설이 무승부, 김현민 해설이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황민아 씨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디에 이제 들어가고 어디에서 빠져야 된다. 정말 알았어요. 제가 그런 거 알았어. 느낌이 온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3일 경기죠. 화제의 중심 손흥민 선수가 친정팀을 홈에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토트넘 대 레버쿠젠의 경기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지난번 1차전 기준으로는 전반전에는 레버쿠젠의 압박을 좀 당하면서도 토트넘이 그래도 좋은 찬스들을 꽤 많이 잡았던 전반이었는데 후반전에는 레버쿠젠의 압박에 완전히 이제 레버쿠젠의 선수 교체가 이제 통한 결과가 되면서 레버쿠젠의 우위로서 이제 후반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2조는 정말 일촉즉발입니다. 여기서는 네. 진짜 1승과 1패는 진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아주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지금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아까 토트넘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레버쿠젠 상황을 얘기하자면 최근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공식 대회 4경기에서 1무 3패 부진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로거 슈미트 감독이 지난 주말 그 호펜하임전에서 욕설을 퍼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았죠. 징계까지. 예, 그래서 포칼 경기에 못 나왔는데 또 못 나온 상태에서 3부 리그 팀한테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어쨌건 그 로거 슈미트 감독이 그 챔피언스 리그에는 나올 수 있고요. 예, 지난 시즌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도르트문트전에 그때도 뭐 자동으로 자기가 퇴장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수도 불러들여가지고 징계 먹고 그랬었는데 딱 돌아왔을 때 연승을 탔었거든요. 물론 토트넘 홈이니까 토트넘이 좀 더 우세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 보면은 지난 시즌도 보면은 압박이 강한 팀한테 조금 힘을 못 쓰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유럽에서 가장 그 압박 강도가 강한 팀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예상을 합니다. 레버쿠젠이 압박 강도가 강하다. 예. 그러나 원정이다. 예. 뭐 여러 가지 고려하면 무승부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박은 토트넘도 강하지만. 네. 근데 저도 사실 무승부를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토트넘이나 뭐 레버쿠젠이나 주중에 이제 주말에 있을 리그 경기들 뭐 볼프스부르크전이나 레스터 시티전의 결과나 뭐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웸블리에서 하잖아요. 근데
토트넘이 화이트 하트 레인 홈에서 원래 리그 경기 홈 할 때는 경기장이 약간 좀 작으니까 압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모나코전 이제 웸블리에서 치렀을 때 경기장이 5m 정도 10m 이렇게 좀 큰 규격이 있었는데 그냥 느낌상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약간 그 5m 10m 차이가 뭔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끗 차이로 풀어나오고 압박을 걸어도 한 끗 차이로 풀어나오고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버쿠젠도 물론 지난 양 팀의 첫 번째 대결에서 보여줬듯이 충분히 대등하게 싸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물론 홈에서 경기 또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점 압박할 것 같은데 레버쿠젠이 나름 잘 풀어나올 것 같아요. 경쟁력 있게. 그래서 토트넘의 승점 3점까지는 챙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승부. 김태룡 의원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홈 효과를 사실 잘 못 볼 거다. 네. 오히려 홈이 안 바뀌었으면은 토트넘에게 더 낫지 않았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대로 화이트 하트 레인 했었으면은 분위기나 실제 그라운드 사이즈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레버쿠젠에게 조금 더 압박을 줬을 것 같은데 실제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졸전을 펼친 경기가 바로 그 모나코전이었죠. 예, 홈에서의. 그것이 공교롭게도 관중은 많이 들어오지만 9만 모아놓고 하여튼 그런 부분. 근데 저도 결론은 무승부로 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 1차전 때와 프리뷰가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이 경기도 토트넘이 약간 유리한 흐름의 시간대도 있고 레버쿠젠이 유리한 흐름의 시간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누가 골을 넣고 어느 쪽은 못 넣고 하면은 골 넣은 쪽이 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이 두 팀은 일단 강약을 따지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레버쿠젠이 압박의 강도는 조금 더 강한 팀이지만 토트넘은 그래도 또 토트넘 나름의 장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케인 선수까지 돌아오게 되면은 분명히 레버쿠젠보다는 뭔가 또 뜬금골 같은 거를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은 저는 토트넘이 좋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압박을 정말 열심히 하고 우당탕탕 하는 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결과물을 조금 잘 못 얻어내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압박에 있어서는 레버쿠젠이 앞설 것이고 그 차이와 토트넘이 그래도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이 요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 경기는 어느 팀의 홈이 됐건 원정이 됐건 그냥 무승부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냥 예상이 아닐지. 저는 토트넘하고 레버쿠젠은 딱히 홈이점이 없는 팀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와요. 네. 모든 해설위원분들이 무승부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르게. 네, 저는 씨가... 손흥민 선수 팀을 한번 응원해 손흥민 볼게요. 선수 손흥민 선수 팀이 어딘데요? 토트넘. 토트넘. 네. 저 이번에 김태령 해설위원이 혼자 하시면 거기 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저 진짜 SNS 끊기는 거 아니죠? 오늘 댁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할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네, 한의원님. 풋설이 장장 3회 만에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풋설을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의 내용은 일단 두 분이 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어찌됐건 이 내용대로 잘 댓글 같은 걸 달아주시면은 추첨해서 이벤트 상품을 드린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셋 중에 누가 과연 가장 많은 적중률,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과 보이느냐 여부와 이 이벤트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희 3명 중에서 가장 많이 맞출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뭐 일단 시게이트에서 세계 최초로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장하드. 예,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슬림 샴페인 골드 2테라 외장 하드를 드립니다. 2테라.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슬림 샴페인 골드 2테라 외장 하드요. 지금 웃으시니까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슬림 샴페인 골드 2테라 외장 하드. 맞죠 이거? 예. 깔끔한데요. 네, 좋습니다. 네. 김태룡 씨도 한번 해보세요. 시게이트 백업 플러스 슬림 샴페인 골드 2테라 외장 하드. 네, 저희 4번 했어요. 네.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맞히는지를 맞춰주신
팬분께 드리겠답니다. 네, 이벤트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풋서를 찾아주시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예측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질문 있어요. 네. 이거 비싼 거예요? 뭐예요? 저 잘 모르는데. 모르세요? 저도 이거 아세요? 이거?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그 외장 하드가 한 10만 원은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좋은 거겠죠, 이거 당연히. 예. 네. 이테라면 상당히 좋은 거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좀 탐이 나요. 데이터 복구 서비스가 뭐 자체적으로 된다니까 이거는 되게 혁신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SNS 참여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SS 안 끊을게요. 네. 아니요, SNS를 참여해서 자기가 타겠다는 제가 얘기 타서 아닙니까? 준다는 거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네, 맞죠? 네, 타서 준다는 맞아요. 거. 네. 거기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받으면 약간의 희망은 걸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라도 네. 받아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더 흥미진진한 예측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자,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이고. 제가 너무